네, 투자공학개론 채권 파트 예제 추가 풀이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 일반 강의 동영상에서 이 강의 동영상에 제가 재생 목록을 잘 만들었다면 사이에 낑겨 들어갈 거고 낑겨 끼어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별도로 여러분한테 링크를 드리게 될 거예요.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게 준비했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야 뭐가 묻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네, 제가 머리를 자주 만지는 이유가, 제가 좀 몸에 기름기가 많은 편이에요. 개기름이라 그러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자꾸 묻어서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지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아무튼 원래는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했을 때, 전체 강의의 액티비티의 활동의 수업 참여 활동의 절반 정도를 동영상, 그러니까 플립 러닝에서 학생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파트를 여기서 하고,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하고 다른 수업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강의실, 특히 이제 우리 과가 자랑하는 스마트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는 거를 전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언택트가 강제된 이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되면서, 예전에 준비했던 강의 동영상들이 이론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뭐 미리 의도치 않았지만 준비를 해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동시에 그 교실에서 하기로 했던 수업 참여 활동을 교실에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과제도 주고 질문도 받고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예제 풀이를 수업 시간 교실용으로 남겨뒀던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도 좀 추가를 했었고, 지금도 채권 파트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외에 또 제가 빠뜨리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 저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도 동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보면, 그 우선 얘기할 게 요 예제 3.4, 예제 3.4에 관련된 것이 동영상에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1 to maturity, 채권을 구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초기에 채권 가격을 지불을 하고 나중에 쿠폰과 만기의 액면가를 이렇게 돌려받는 전체 캐시플로우가 확정된 상황에서, 즉 가격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구입 가격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그것들 전체를 봤을 때, 구입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을 토탈로 봤을 때 연평균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셈이냐, 이걸 수익률을 구해달라. 근데 연평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냐, 이 개념은 경제성공학에서 내부 수익률 IRR이라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IRR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IRR 함수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3.3을 제가 풀어드렸고요. 갑자기 오늘따라 발음도 잘 안 되고 머리는 지금 계속 간지럽고, 안 감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매일매일 샤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지. 자, 예제 3.4를 한번 보시죠. 만기가 2년이고요. 쿠폰 레이트, 이표율이 10%, 금리율이 10%예요. 액면가는 똑같이 1,000만 원이고, 요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걸 채권 가격, 이 이표채 쿠폰 본드의 채권 가격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현재에서 1년까지, 현재에서 2년까지 적용돼야 되는 시장의 이자율 스팟 레이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만한 단서가 여기에 존재를 하죠. 바로 디스카운트 본드 할인채가, 1년 만기 할인채는 똑같은 액면가 1000에 대해서 900, 2년 만기 할인채는 78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팟 레이트를 구하고, 스팟 레이트를 가지고 다시 이제 채권 가격을 구하고, 이 이표채 2년 만기 이표채 채권 가격을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네,
Year to Maturity YTM을 구하는 거죠. 무엇에? 이 2년 만기 이 표체 쿠폰 본드의 YTM을 구하는 거죠. 디스카운트 본드는 YTM이 그냥 그 기간 동안의 스팔레이트예요. 적용된. 네. 당연한 거고요. 3.4 제가 예전에 풀면서 이렇게 막 메모를 지저분하게 해놨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게 보이긴 합니다. 제가 한 칸 한 칸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채권은 얘인 거죠. 예. 그래서 네,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네, 좀 진하게 쓸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쿠폰 본드 얘는 그냥 B라고 할게요. 딴 애들이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액면가가 1000이고 쿠폰 레이트는 10%고 만기는 2년이다. 그러면 이 쿠폰 본드의 역시 그 캐시플로우를 구해보면 제가 잘라서 붙여버렸네요. 쿠폰 본드의 캐시플로우를 구해보면 0기간에는 0이죠. 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1기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일단 냅두고요. 페이오프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돈만 우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1년 후에는 쿠폰 10%니까 요 10%를 액면가에 곱해서 1년 후에는 100만원을 받고요. 2년 후에는 똑같이 쿠폰 레이트랑 페이스 밸류를 곱해서 100을 받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액면가도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110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요 스팟 레이트만 알면은 지금 이걸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네. 이 스팟 레이트를 알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DCF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다 더해주면 이 쿠폰 본드의 가격, 합리적인 지불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매 가격. 자, 그럼 이걸 구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예전 예제에다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디스카운트 본드가 있어요. 디스카운트 본드가 B1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본드 B2가 있습니다. B1의 가격은 900이고 B2의 가격은 780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캐시플로우, 페이오프를 보면 0기간에는 마이너스 900을 지불을 했고요. 네, 이건 뭐 인베스트먼트 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네, 인베스트먼트라고 적는 게 네, 검색이 뜨고 있네. 인베스트먼트를 적는 게 좋겠네요. 네. 처음에 900을 지불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만기에는 똑같이 페이스 밸류가 1000이라서 1000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스팟 레이트는 뭐 우리가 꼭 이렇게 안 구해도 되고 이렇게 안 구해도 되는데 이걸 IRR로 구해보면 11.1%예요. 다른 말로 구해보면 이 1000을 (900으로) 나누면 혹은 이 1000에다가 1 플러스 i를 1승을 나눴더니 900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900을 식을 잘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1을 빼주면 1 플러스 i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11.11% 아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얘도 소수점 바꿔보면 그렇게 나와요. 2년 만기 할인채 같은 경우에도 2년 후에 1000을 받는 게 지금 당장은 780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1000 나누기 780 이건 2년에 해당했으니까 스퀘어 루트를 쓰시거나 2분의 1승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을 빼주면 똑같이 13.2% 13.23%인데 예, 소수 좀 바꿔보면 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네. 딴 녀석이 전체 화면에서 벗어났네요. 네. 900은 1000을 스팔레이트 1년짜리 스팔레이트를 1승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1000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네. 0.9죠. 이게 뭐예요? (1 플러스 S1분의 1승) 이 0.9.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떤 금액은 현재 가치로 바꿀 때 90%만 살아남는다. 90%의 크기로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이용하면 계산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2년 만기는 780이었잖아요. 네, 그럼 780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식을 쓰자면 역시 1000에 대해서 너무 컸네요. 이 줌이. 네, 400 정도로 해도 잘 보이시죠? 1 플러스 S2의 2승, 그러니까 2년 만기 스팔레이트의 제곱 2기간이니까 제곱을 한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할인을 해주면 1000이 780이 된다는 얘기니까 역시 바꿔 말하면 1000분의 780, 즉 0.78이 네, 2년 만기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한 것이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랑 얘예요. 지금 요 파트랑 요 파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식으로 보겠지만 1년 차에는 100을 받아요. 그죠? 쿠폰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쿠폰 본드의 경우에. 그런 다음에 2년 차에는 1100을 받거든요. 네. 그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우리가 원하는 쿠폰 본드의 구매 가격, 현재 가격이 될 텐데, 그게 1년 차에 100을 받으니까 1년 차 이자율로 1승, 1년 동안 할인을 하면 되고, 1100에 대해서는 2년 차까지의 이자율을 2년이니까 2승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돼요. 왜 2년인데 또 2승으로 할인하냐, 이미 S2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2년 차까지의 평균 이자율, 연 평균 이자율이에요. 연으로 환산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적용을 하려면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S1분의 1 얼마예요? 0.9죠. 네, 0.9입니다. 100 곱하기 0.9, 그죠? 1100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네, 0.78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위에 나타났듯이 1 플러스 S1분의 1승분의 1은 네, 1승분의 1은 0.9, 그리고 1 플러스 S2의 2승분의 1은 0.78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차근차근 배우는 입장이니까 요 S1이 얼마인지도 구하고 S2가 얼마인지도 구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오른쪽에 낙서해 놓은 건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스팔레이트를 방금 구했어요. 네, 뭐 IRR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네, 여기 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아까 구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넘기면 네, 1 나누기 0.9를 한 다음에 1을 빼주신 거죠. 이쪽은 1 나누기 0.78을 한 다음에 양변에 2분의 1승을 해서 1을 빼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1.1%, 13.2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1년 후에 100을 받는다는 것, 여기 이자율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1년 후에 100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는 PV 함수로 구할 수 있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그럼 뭐 그냥 할인을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S1분의 1승 1 플러스 S1의 1승분의 1로 이렇게 곱해줘도 되지만 100에다가 그냥 PV 함수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PV 함수 쓰시면 이자율 넣으시고요. 제일 처음에. 그런 다음에 기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A 있으면 A 반복되는 거 넣고 없으면 PF 순이니까 P 넣으셔야 됩니다. P 100이죠. 근데 P를 네. 죄송합니다. AF 넣으시고요. 여긴 기수불 기말불 처리하는 건데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그래서 A가 없으니까 넣고 그 다음 F를 넣으시면 되는데 F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성질. 네, 3.6 예제랑 연결된 3.7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3.6 예제에서 그 YTM이 원래의 YTM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면, 즉 그러니까 0.02만큼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 증가랑 퍼센트 포인트 증가를 이제 구별할 때가 있어요. 헷갈리는 상황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래 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된 거를 우리가 10% 증가했다 그러잖아요. 혹은 1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죠. 이거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100만 원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200만 원에서 10%가 증가하면 2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퍼센트로는 비율로는 10% 증가한 거고 절대적인 크기로는 2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단위가 있기 때문에 만 원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비율인지 절대값의 차이인지 크기의 차이인지가 그 혼란이 오지 않는데 원래 기준된 값 자체가 퍼센트로 표현된 경우에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22%가 됐다. 그럼 20%에서 22%가 됐으니까 크기 차이는 2%포인트라고 해요. 비율로는 20%에서 자신의 10분의 1만큼 증가했으니까 20%에서 10%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딱 갖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퍼센트 단위를 아주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막 혼자해서 쓰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2%포인트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죠.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로서 원래의 이자율에서 자신의 10%만큼 증가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우에는 y''은 y에다가 1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네, 1.1을 곱해야지 원래 자기 크기에서 10%가 증가하는 거겠죠. 비율로.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분이 별로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제 말로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예제 3.6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예제 3.6을 보시면 페이스 밸류가 1000이고 채권 가격이 950이고 만기가 2년이고 쿠폰 레이트가 10%예요. 얘의 YTM과 듀레이션을 알아야 되는 거죠. YTM과 듀레이션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구했는데요. 네, 구하긴 했는데요. 네, 한번 보죠. 채권 가격이 950 맞나요? 네, 950이고 1년 후에 쿠폰 레이트가 10%니까 위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쿠폰 레이트가 10%니까 1년 후에는 100, 2년 후에는 1100을 받습니다. 그래서 YTN 구해보면 이건 뭐 IRR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13%가 딱 떨어지게끔 제가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듀레이션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YTM 기준으로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꾸고요. YTM 기준으로 다 3.6은 다 했으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1년 후에 100을 받고 2년 후에 1100을 받으면 내가 이 돈을 돌려받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이 걸리느냐 하는 거를 구할 때 2년 쪽의 비중이 높아져야겠죠. 그게 듀레이션입니다. 평균 회수 기간인데 회수 기간법과 다른 거는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때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기간별 이자율 스팔레이트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플 테니까 그냥 평균 이자율인 YTM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8.5고요. 1100은 861.5입니다. 네, 둘 다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1년 차니까 1을 곱하고 2년 차니까 2를 곱한 다음에 듀레이션은 이걸 합한 거를 전체 현재 가치인 95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중평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950분의 88.5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네, 이렇게 나누고요. 네, 양수가 되게끔 네, 이러면 1년 차는 0.09, 2년 차는 0.9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sum product로 하면 네, 가중평 뭐지? 아 죄송 그냥 썸을 했네요. sum product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뇌가 멈췄다. 네, sum product를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네. 여기도 뭐 제가 다른 방식으로 1과 2에 대해서 요 비중으로 weighted average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 1.9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이 돈을 다 돌려받는데 왜냐면 1년 후에 돌려받는 건 전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2년 차에 돌려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지금 YTM이 원래는 13%였고 듀레이션이 1.91이었는데 2% 변화한다 그랬어요. 델타 Y.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한 YTM 프라임 이렇게 대시 붙은 거. 어른들이 대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정확히 이제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어퍼스트로피가 붙은 거를. 그럼 13%에서 2%를 더해서 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한 채권 가격을 그냥 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요 15% 기준으로 그게 아니면은 듀레이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듀레이션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네, 듀레이션 공식은 여기 보시면 채권 가격의 변화량은 원래 채권 가격에다가 듀레이션 곱하고 1 플러스 y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 반비례 관계만 기억하시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b d 곱하고 1 플러스 y분의 델타 1 플러스 y라고 하셔도 돼요.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b, d, y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b 원래 그러니까 변화량부터 원래는 구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하려면 델타 b부터 하려면은 네, b 마이너스 b 곱하기 d 곱하기 변화한 y 값은 2%였죠. 네. 나누기 원래 YTM은 1 플러스 13% 하면은 30 이자율이 증가했으니까 32만큼 감소했겠죠. 그래서 똑같이 뭐 구해보면 950 더하기 32만큼 감소했으니까 네, 917.94 이렇게 위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네, 뭐 이렇게 한 번에 구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곡선상에 원래 존재를 하는데 이자율이 증가를 하면 채권 가격이 감소를 하긴 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게 감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똑 떨어지게 감소를 하는 건 이렇게 부드럽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이자율을 그냥 적용을 하면 돼요. 우리가 캐시플로우 알고 있잖아요. 1년 후에 100, 2년 후에 1100. 그럼 이거에 대해서 NPV를 그냥 적용을 하면 돼요. 어떻게? 바뀌는 이자율을 가지고. 안 복잡하니까 사실은 이거 뭐 그냥 적용하면 돼요. 이거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융상품들이 서로 모여 있어가지고 막 수백 개 막 수천 개 막 기간도 서로 다른 게 막 온갖 게 다 뒤섞여 있을 때는 뭐 그래도 요즘은 할 수 있긴 한데
이 짓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채권 가격의 그 이자율에 대한 엘라스티시티 탄력성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어림값을 계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그렇게 근사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918.76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이용을 하면 917.94까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만큼은 아니고 조금은 덜 떨어지는 918.76이니까 한 10,000원 정도는 덜 떨어지는 감소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3.6과 3.7은 사실 한덩인데 3.7을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죄송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금융공학, 투자공학에서 이 파트를 좀 길게 만약에 설명을 하려면 뭐 채권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라든가 또 이 채권의 특히 이제 듀레이션까지 배웠으면 서로 다른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했을 때의 문제인 이뮤나이제이션, 이걸 이제 해칭하는 거죠. 일종의 이뮤나이제이션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데 뭐 한 학기 만에 채권, 주식, 파생 상품까지 그냥 소개만 쑥쑥쑥쑥 하고 지나가려는 제 의도의 범위에서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과 다루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건 뭐 별도의 머티리얼로 어사인먼트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 동영상 강의에서 메인 동영상 강의에서 다 풀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이 예제들을 잘 이해하시면 채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뭐 가장 핵심적이고 꼭 알아둬야 되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알아도 핵심적인 뼈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켜 놨으니까요. 요 예제들 몇 개 안 되니까 이론 설명과 예제 설명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특히나 스프레드시트로 꼭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채권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긴 그렇고 좌절할 것까지는 아닌 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권 파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몰라 이러고 다 내던지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기가 제가 몹시 어렵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저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동영상 투자공학 기로를 위해서 오랜만은 아니군요. 얼마 전에도 찍어서 올렸는데 온 강의 자료에 보충 설명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